네. 이렇게 5분이 다 모이신 건 제가 또 처음 뵌 것 같아서 제가 약간 두근두근거립니다. 우선 감독님과 배우님들 인사 말씀과 개봉 소감, 간단한 개봉 소감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독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럭키 아파트를 연출한 강유아람입니다. 이렇게 오전부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럭키 아파트에서 선우 역할을 맡은 배우 소유진입니다. 이렇게 작년에 여름에 다들 힘들게 촬영한 작품인데 이렇게 개봉해서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고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럭키 아파트의 희서 박가영입니다. 네, 오전 상영이라서 좀 걱정이 많았는데 영화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럭키 아파트에서 명희 역을 맡은 이주영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비도 오고 아주 낭만적인 가을 날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오시느라 또 영화 보시느라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남역의 정애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네, 가을 분위기를 사뭇 발랄하게 만들어주신 정혜아 배우님 감사드립니다. 우선 어떻게 바로 질문 준비가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바로 되셨으면 손 들으실까요? 저희가 마이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제가 간단하게 기자님들 예열하시는 동안 제가 준비한 좀 질문들을 가볍게 먼저 여쭙겠습니다. 우선 감독님께 이야기 진짜 많이 들으셨고 하셨을 텐데 럭키 아파트를 쓰고 연출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왜냐면 원래 다큐멘터리로 일가를 이루신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이 극영화, 장편 극영화를 연출하게 되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말씀해주신 대로 다큐멘터리를 위주로 이제 제작을 해왔었는데요. 좀 새로운 도전을 좀 해보고 싶어서 극영화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제 혼자서 약간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제작사인 인디스토리에서 한번 같이 제작해보지 않겠냐라는 이제 제안을 또 주셨고 근데 마침 제 친구가 실제로 이런 일을 좀 겪은 일을 저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혐오의 문제나 이제 애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잘 녹여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쓰게 됐고요. 그리고 준비 기간을 좀 거쳐서 제작을 작년에 이제 프로덕션을 해서 이제 올해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기획과 동시에 그 어떤 딜레이도 없이 촬영과 지금 개봉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하는 영화는 없었다라는 느낌으로 개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배우님들 어떻게 강유아람 감독님 시나리오를 받았고 어떻게 읽으셨었고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는지 손지현 배우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이 극영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저에게 책이 저에게 올 줄을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는데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한번 읽어보시지 않겠냐고 여쭤봐 주셨고 강유아람 감독님이 만드는 극영화라는 것에 이미 큰 기대가 있었는데 역시 저에게 굉장히 저는 항상 어떤 영화를 촬영할 때 어떤 이런 꼭 필요한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작품이 항상 저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배우 중에 한 명인데 정말 그런 딱 맞는 시나리오가 저에게 제안이 와서 기뻤고 거절할 이유가 없는 캐릭터와 이야기여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박가영 배우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수영 배우랑 마찬가지로 감독님의 전작들을 보면서 극영화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글을 제가 읽게 됐고 또 희서라는 인물이
저한테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여성들이었고, 굉장히 현실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공감하고, 조금 더 같이 힘을 낼 수 있는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감독님의 전작들과 다르게 또 극영화임에도 저는 극영화로서의 좀 재미와 긴장감이 있는, 그러면서도 중요한 메시지가 영화를 보고 나면 분명히 남는 이야기라서 저도 이 작품을 꼭 잘 하고 싶고 영화가 꼭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주연 배우님도 부탁드릴게요. 배우님들 사진이 잘 나오려면 마이크를 조금 이렇게 들면 박양은 배우님, 네. 감사합니다. 예, 강유가람 감독님은 제가 이번에 처음 만났는데요. 감독님이 제가 한 연극 콜타임이라는 작품을 보고 저는 캐스팅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소식을 듣고 시나리오를 받았는데 여기서는 물론 빌런 아닌 빌런으로 나오게 되지만 무엇보다도 살아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이야기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가영배와 마찬가지로 또 손수영배랑 마찬가지로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작품을 하고 있고 여러 개 다양한 역을 하고 있는데 이 역할이 단순하게 빌런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감독님과 그런 얘기를 충분히 나누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감독님 뵀을 때 너무 멋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멋있는 감독님이 쓴 시나리오에 영화를 함께하면 더 좋겠다. 그런 어떤 사심도 있었다는. 그래서 너무 즐겁게 작업을 했습니다. 김미조 감독님의 이제 소개로 저를 불러주셔서 같이 하게 됐고요. 시나리오는 사실 퀴어를 다룬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아랫집 노인의 죽음이 그 선우 나로 그 투영되는 그 시각이 굉장히 좀 신선해서 그 주제가 신선해서 좋았다는 그 시나리오와 그리고 베일에 쌓인 그 정민 제 역할이 좀 정남 네 이게 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정현 배우님 10년만 젊으셨어도 선우 희석 커플 쪽으로 가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네, 맞습니다. 혹시 기자님들 질문 준비되셨으면 저희가 마이크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외방송의 임동현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 영화 정말 인상 깊게 봤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먼저 강유가람 감독님께는 일단 영화 제목이 일단 럭키 아파트인데 럭키 컴마하고 아파트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해피라는 말도 있고 행복이란 말도 있고 기쁨이란 말도 있고 그러니까 좀 약간 이상향이나 혹은 약간 좀 비꼬는 듯한 제목도 있는데 운 좋은이라는 뜻의 럭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이 럭키가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손수영 배우님과 박가영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기를 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그 희서의 상황이었다면, 내가 만약에 선우의 상황이었다면 아마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영화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질문도 감사합니다. 이 럭키라는 거는 어쨌든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운 뭐 이런 건데요. 사실 한국 사회에서 이제 아파트라는 공간이 이제 주거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투자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이미지가 강하고 사람들이 좀 이상향의 공간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우와 희서도 그런 운 같은 것들 좀 바라보니 아파트를 샀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 아파트가 행운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 언럭키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컴마로 쉼표를 주고 이 부분을 좀 강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그렇게 지었고요. 근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가면은 이 아파트를 통해서 이 두 커플이 새로운 어떤 아랫집 여성과의 연대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통해서는 둘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해서 결론적으로는 행운을 좀 가져다 줄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럭키 아파트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제가 희서의 입장이었다면 정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희서의 상황이었어도 극 중에 희서처럼 좀 짜증나고 도대체 왜 이렇게 은한을 부리는지에 대해서, 왜냐면 어쨌든 극 중 안에서는 희서가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희서도 선우만큼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면 충분히 선우의 입장에 공감해서 동조해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만약에 제가 희서 역할이었다면 뭔가 좀 더 인물이 단순해졌을 것 같았는데 이제 가영 배우가 희서를 연기해주면서 훨씬 더 제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섬세한 층위의 희서를 만들어줘서 선우를 연기하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촬영을 하면서는 서로 각자의 신들을 좀 촬영을 할 때가 많아서 영화를 보면서 그 선우가 나온 장면들에서 좀 되게 울컥하는 장면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희서라는 인물은 선우에 비해서 훨씬 더 조금은 더 냉철하고 현실적인 인물이어서, 근데 저도 영화를 보면서 내가 선우였다면 어땠을까? 나도 선우였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고민을 했을 때 솔직히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선우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성품이나 그런 용기와 그 많은 넓은 마음 같은 것들이 사실은 갖기가 좀 어렵고 전 용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참 갈수록 더 선우 같은 인물을 우리가 마주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꼭 더 잘 있어줬으면 좋겠는 거,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선우를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같이 좀 응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요? 예. 네, 또 다음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 무비스트 박은영 기자고요. 감독님께 질문 있습니다. 감독님, 제가 예전에 한번 인터뷰 드릴 때 이 두 여성이 주인공인 스릴러 영화를 준비하신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감독님께서 하셨던 말이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되게 뭐라 그럴까? 주변에서 감독님을 이제 세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재미가 없는 사람이라고 바라봐서 굉장히 슬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번에 좀 그 감독님의 유머, 좀 감독님의 위트, 뭐 그런 포인트가 들어간 부분은 좀 어디일지가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마 지금 없었다고 지적하시는 건 아니죠? 네, 감독님. 네. 제가 이거 시나리오를 좀 오래 썼는데요. 19년에 쓰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이제 지금 영화로 나온 그런 이제 드라마 톤으로 쓰다가 중간에 한번 장르물로 바꿔서 썼을 때 이제 기자님을 만나 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약간 코지 미스테리 장르로 해서 약간 코믹한 요소들이 있고 또 배우들이 조금 발랄한 느낌으로 쓰고 싶어서 그때 이제 다른 방식으로 좀 쓰고 있었었는데
쓰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좀 더 하고 싶었던 얘기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는 초고의 좀 방향성으로 좀 다시 가야 되는 결정을 했던 시기가 있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됐고요. 그래서 유머 코드나 이런 부분들을 네, 충분히 이렇게 녹여내지는 못한 것 같고 여전히 좀 웃기고 싶은 사람인데 좀 심심하고 재미없는 사람으로 주변에서는 좀 인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드립니다. 네, 알려주면 양미르 기자입니다. 전주에서 보고 싶었는데 매진돼가지고 이제야 이제 보게 됐는데요. 사실 예전에 SNS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귀였는데, 그러니까 성소수자에게도 이성애자처럼 이제 결혼에 정말 결혼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느끼길 바란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작품은 결국 결혼을 해서 이성애자처럼 결혼을 해서 나올 수가 있는 상황들이 충분히 이제 결혼을 한다면은 이미 됐을 사안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런 장애 그래서 뭔가 법적이라든지 이런 게 제도권의 보호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벌어지잖아요. 그럼 감독님께서 아무래도 다큐멘터리 감독이시기도 하니까 이게 아마 저는 가장 큰 메시지, 이 작품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은데 감독님께서 그러면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아직 그 동성혼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에 이제 혼인권을 향한 이제 소송도 이제 시작을 동성 커플분들이 모여서 하셨잖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들이 대출을 같이 받아서 신혼부부 특별 이런 대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받을 수 있었거나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릴 수 있었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여러 분야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러지 못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성소수자들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소시민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조금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각자의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들에만 충실하기보다는 조금 더 주변의 삶을 바라봤을 때 우리 삶에서 약간의 변화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좀 아랫집 여성의 죽음으로 좀 표현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객분들이 엔딩 장면에서 어떤 애도하고 연대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되시는 시간 동안 제가 또 한 몇 가지 여쭐게요. 정혜아 배우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 어느 순간부터 정말 독립영화에 많이 등장하고 계세요. 기자님들께서 못 보신 단편들도 되게 많으시고 지금 개봉 대기 중인 작품도 많고 어쩌다 이렇게 엄청 활력적인 작품 활동을 영화를 통해 하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런 원동력이 있다면 뭐이실까요? 정혜 배우님? 많이 불러주시니까 많이 찍게 되는 거고요. 운 좋게 좋은 작품들을 하게 돼서 또 럭키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 행복하고 특히 이제 단편들은 젊은 감독들이 많이 찍거든요. 그러면 요즘은 호흡들이 많이 달라져요. 예전하고 다르게 막 해마다 이렇게 호흡도 달라지고 빨라지고 이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배우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제 끊임없이 단편도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독립영화도 많이 불러주시면 또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강유람 감독도 대략 젊으신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주영 배우님께도 여쭐게요. 사실 럭키 아파트에는 꼭 빌런이라고 하지 않아도 그런 이유로 어떤 혐오적인 어떤 차별적인 걸 내재한 사람들은 사실 많죠. 그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형태로 럭키 아파트라는 작품에서는 이주영 배우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그래서 캐릭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어떻게 볼까?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긴 하지? 라는 고민 많으셨을 텐데, 캐릭터에 대한 고민, 어떤 고민 있으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과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원래는 감독님과 얘기를 나눴을 때는 이 사람이 싱글맘이자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영화에는 지금 나오지 않았지만 과거에는 운동권이었기도 했고, 그러나 이제 싱글맘이 되면서 생활 전선에 뛰어들면서 이 사람의 삶이 이렇게 갔다.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은 젊었을 때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거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딸이 있고 그 딸이 살아가야 할 것들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거기에 좀 넓게 보지 못하는 엄마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삶을 살면서 먹고 살아야 하고, 그리고 제가 동대표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직업을 갖고 있는 싱글맘이었으면 다를 텐데, 동대표라고 하는 게 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부동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손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의 어떤 저의 스토리는 아주 깊게 있는 거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만 정말로 어떻게 무조건 배척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 그러나 행동의 결정은 분명히 해서 이걸 행동해야만 하는 사람인데, 그것이 선우와 희서는 아닌 거죠. 아니고 주민들의 이야기와 제가 살아갈 터전에 대한 것들이 깊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그 수위를 가지고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전형적이지 않게 무조건 어떤 빌런적인 어떤 느낌으로 가면 삶의 어떤 태도가 나올 것 같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했고, 감독님이랑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딸한테 제가 너무나 창피를 당하잖아요. 엄마 왜 그러냐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변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금은 다르게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런 지점을 좀 염두에 두고 연기를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질문이 준비되셨을까요? 아니면 그러면 제가 박가영 배우님께도 여쭙겠습니다. 사실 그 영화적으로 그 희서랑 선우 커플이 직면한 어떤 위기나 어떤 공포나 이런 것들이 결이 조금 다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게 묘하게도 약간 바깥 생활에 대한, 바깥에서 만나는 어떤 외부인들, 뭐 직장, 뭐 이런 데에 대한 어려움, 그런 부분에 대한 캐릭터라이징이 되게 잘 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공감을 어떻게 하시고 그 캐릭터를 구축하셨는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는 그 희서와 선우와의 관계를 넘어서서 그 30대 여성으로서 직장 남성들이 좀 중심이 된 회사 안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리고 또 가족 안에서의 장녀이지만 또 여동생의 가정을 건강하게 이루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과의 관계, 그런 여러 가지 좀 외부에서 일어나는 좀 레이어가 있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로서도 좀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은 저도 실제로 직장 생활의 경험이 있었었고, 그리고 또한 저와 같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경력이 단절이 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같이 공감하고 좀 마음을 많이 나누면서 이 인물이 우리가 같이 이 시대를 좀 같이 고민하면서 겪어야 되는 인물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가족 안에서의 상황도 제가 또 여동생이 먼저 저보다도 결혼을 하고 출산을 지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부모님과의 관계나
집안에서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희서라는 인물은 좀 현실에 좀 발을 붙이고서 좀 살고 있는 인물이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같은 나이대 혹은 같은 나이대가 아니더라도 여성들,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우 역할을 맡으신 손수연 배우님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캐릭터를 약간 고민하실 때 캐릭터 구현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고 고민하시고 연기한 부분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선우라는 캐릭터는 정말 좀 외로운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직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부모님 엄마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 다 뭔가 배척당하는 기분, 어딘가에 기대어서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고, 그 선우가 무언가의 어떤 그 냄새에 집착을 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에 대한 어떤 상황을 파헤치는 부분들에 대한 집요함 같은 것들이 어디서 기인하는 걸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되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행동이지만 그 밑에는 자신을 언제나 증명해야 하고 누군가에게 증명받아야지만 자신의 존재가 바로 서는 그런 기분을 늘 느껴왔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했고, 결국 마지막에는 선우의 모든 행동들이 어떤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간절함이지 않을까, 그것이 닿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그 상황들을 믿고서 감독님을 믿고 결국 그런 선우의 간절함이 닿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연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이 준비되셨으면 제가 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어쨌든 이게 미스터리한 어떤 사건이 생기면서의 그거는 그 악취로 시작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악취라는 것 자체가 뭔가 비주얼적으로 보여줄 수 없는 어떤 부분이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그 공포, 그 냄새에 대한 어떤 혐오의 감각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악취라는 것에 약간 빗대서 한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으면 그 부분 좀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어쨌든 말씀 주신 것처럼 냄새라는 것은 이제 보이지는 않는 것인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선우가 이제 굉장히 이제 고립된 감각으로 이제 연기를 해야 했고, 또 안 느껴지는데 이제 냄새가 나는 것처럼 연기를 해야 했어서 좀 힘드셨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은 섬세하게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고, 저는 일단은 이 선우가 이 아파트라는 공간에 되게 홀로 외따로 떨어져 있고 좀 튀는 존재로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희서가 좀 더 주도적으로 구매한 어떤 공간이기도 하고, 희서의 느낌이 좀 더 많이 묻어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색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희서의 어떤 차가운 느낌으로 좀 하고, 거기서 이제 좀 점점 짓누려고 하는 느낌을 색감이나 이런 부분들로 좀 표현해서 냄새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묻어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촬영할 때도 조금 어둡게 찍은 부분도 있고요. 나중에 추후에 이제 색보정을 하거나 이럴 때도 이제 후반부에 있는 부분이랑 좀 대비되는 색감으로 표현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음악적인 춤 부분에서도 사실은 드라마에 조금 밋밋한 느낌을 이제 좀 스릴러적인 느낌을 음악으로 표현을 해서 초반에 선우의 상황이 굉장히
답답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외롭게 만드는 약간 그런 부분들을 좀 표현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약간 마지막으로 배우님들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 중에서 가장 공감 가는 인물, 그리고 내가 손 내밀어주고 싶은 인물이 있다고 하면, 토닥토닥 해주고 싶은 인물이 있다고 하면 한 분씩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혜연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전데요. 정남이요. 뭐 다른 분들이 다 선우라고 하고 다 할 거니까. 네. 많이 외로웠어요. 또 유일하게 제가 또 그 젊은 신을 하면서 사랑을 추억을 쌓았고, 그리고 그 받기만 했던 그 것들을 나중에 이제 아픔으로 오면서 그 고독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그 고독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저는 정남에게 한 표 던지겠습니다. 정남이 정남을 안아주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 배우님 부탁드릴게요. 선배님이 하셔서 그렇긴 한데 저는 명희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싶었지만, 명희를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 있는, 명희 안에 있던 것들이 사라져버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렇게 됐을까? 되게 슬픈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게 됐지? 근데 손을 내밀고 싶은 이유는 이 영화를 통해서 명희가 결국은 딸이 살아갈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주영으로서 생각을 하거든요. 이주영이가 명희를 바라봤을 때 그런 세상에 대한 수용과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인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이런 명희 같은 존재가 훌륭하게 살고 계실 텐데 그런 세상이 된다면 더 좋겠다는 마음으로 명희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 번의 저희 영화를 보고, 그리고 또 이전에 그 여러 곳에서 지브이를 하면서 관객분들을 만나면서도 느낀 게, 저희 영화가 참 새삼 좋은 영화구나라고 느낀 지점이, 볼 때마다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인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도 다른 것 같고, 혹은 나와 다르더라도 이럴 수 있구나 라고, 나와 다르지만 이해해 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게 달라질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좀 느낀 손을 내밀어주고 싶은 인물은 우리 영화에서 유일한 10대인 은주인데요. 어쨌든 좀 은주가 또 저희들의 좀 미래라고도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좀 이 세상에서 좀 살아가면서 조금 더 좋은 어른들을 많이 만났으면, 그리고 혹은 또 조금은 더 따뜻하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또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은주로 하겠습니다. 네, 손수연 배우님. 네, 이렇게 아무도 손으로 안아주지 않는 상황.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희서에게 손을 내밀어서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영화를 아까 가영 배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극 중에서 서로 각자 하는 일 하느라 바빠가지고 서로가 뭐 하고 다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를 다 완성된 영화를 보면서 희서 정말 고생이 많았겠다, 혼자 마음고생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선우라면 아무래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독님도 해보시죠. 이 소중한 모든 캐릭터 중에 나는 이 친구한테 손을 내밀어야 될 것 같다. 누구실까요? 저 좀 안아주세요. 네.
선우를 아무도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선우를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선우가 사실은 되게 용감한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씩씩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예민하고 편집증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오지랖을 버리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타인에 대한 어떤 마음이나 연대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인물이라서 저라면 그런 상황에서 희소처럼 대처했을 것 같은데, 이제 선우처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선우 캐릭터를 썼기 때문에 네, 선우에게도 위로의 마음과 손을 잡아주고 싶은 마음을 주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오늘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셨지만 아랫집에서 혼자 이제 돌아가셨던 신임 임미 캐릭터에게도 이제 마음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제 젊은 시절에 젊은 시절에 약간 선우와 같았을 것 같은 어떤 그 순간이 사실 선우를 이제 마주쳤을 때 그런 감각이 들어서 이렇게 선우를 이렇게 묘하게 쳐다보는 장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미에게도 손을 내밀어주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 가장 오른쪽에 있는 포스터, 메인 포스터, 지금 선우가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지금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이시죠. 예, 지금 여기 안 계시고 냄새로 존재하셨지만, 네, 저희가 계속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저희가 허락한 시간이 이제 다 되어인 것 같아서요. 혹시라도 마지막 이 질문 했어야 되는데 약간 아쉬운 분이 있으시면 마지막 마이크를 드릴 수 있는데 네,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러면 끝으로 끝인사 말씀과 관객들에게 이런 말씀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고 하면 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혜아 배우님부터 시작하실까요?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보러 와 주셨으면 럭키 아파트 화이팅입니다. 저는 이 기자간담회와 인터뷰 이야기를 제가 좀 쓰면서 영화를 다시 되돌아봤어요. 그런데 그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장소에 개나리를 봤는데, 그게 옥수역의 창문 너머에 있는 아파트 옆에 있는 개나리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문득 나는 저걸 기억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에피소드가 기억이 났어요. 왜 그럴까 했더니, 세상에 우리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억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존재들, 그리고 이야기들이 많을 텐데, 이 영화가 누군가는 정말로 기억을 하고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마음속에 기억이 남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관객 여러분, 그리고 기자님들 많이 홍보해 주시고 이 영화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선 영화 봐주시고 자리에 계셔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가 정말 다양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꽤 재밌잖아요. 네, 네, 그래서 또 많이 극장에서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영화의 인물들 같이 공감하시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부터 자리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가 사실 항상 느끼는 건데, 누군가의 죽음 같은 것, 어떤 비극을 맞이해야지만 세상이 나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겨우겨우 그런 비극을 딛고 나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자주 하는데,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신임과 정남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선우와 희서가 이 세상에 되게 수많은 선우와 희서가 조금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찍으면서 많이 하게 됐고요. 이런 이야기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럭키 아파트 이제 시작인데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글로 이렇게 썼을 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인물들을 해석해주신 오늘 와주신 배우님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 인물마다 다 각자의 사연이 또 있고 각자가 또 보여주는 매력들이 또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럭키 아파트 속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관객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닿을 수 있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수영 배우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살짝 보태자면, 정남과 신임은 결국 같이 살지 못했지만 선우와 희선은 같이 살 수 있는 어떤 시대도 됐었으니까 그 다음 스텝은 또 다른 스텝이 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진행답 시간을 이대로 마치고 끝 순서로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물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